자, 그럼 지금부터 엑셀 통계를 이용해서 T검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앞에서 설명했던 그 표 1, 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 강화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 검정이라는 이 표를 그대로 가져다 놨어요. 왜냐면 이걸 그대로 해볼 테니까. 여기에 보면 좌우 비교 검정 2분산 T라고 한 것은 2번하고 4번을 말합니다. 2번, 4번. 그러니까 먼저 4번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4번, 2번, 4번, 2번. 그래서 4번. 4번의 좌우 비교 검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전후 비교 검정. 쌍체 비교 T. 1번, 3번, 1번, 3번. 각각 4번씩 이렇게 검증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정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공해 주었듯이 그 수행과제에다 올려주는 그 과제 또는 데이터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 1년 번호는 여기 왼쪽에 있는 케이스 넘버하고 똑같은 번호를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여기 레이블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긋나 있죠. 그래서 실제 인원수를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요. 보면은 이렇게 102명입니다. 총 102명이 되겠고, 그리고 케이스 넘버는 103까지 나와 있죠. 102명의 학생들의 데이터인데 잘 보니까 어디까지가 대면이냐면 51번. 1번부터 51번 학생까지가 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고요. 52번부터 103번까지가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존감 전, 자존감 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 출발점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 출발점 행동인 4.0이라고 3.95는 바로 이 자존감 전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하고요. 자존감 후라고 하는 자기 존중감 사후 검정은 도착점 행동인 4.39와 3.97에 관계된 것들의 검정은 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겁니다. 자존감 후. 그 다음에 이쪽 문제 해결력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 사전 검사, 출발점 행동 2.94, 3.304의 검증은 이 데이터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후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문제 해결력 도착점 행동 사후 검사 4.16과 3.17 사이의 검정값 에스터리스크 2개. 이것은 이 F 필드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확인하고 그 분석한 T검정 표는 이 좌우 비교 검정, 우리는 좌우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니까 좌우 비교 검정 이쪽으로 쭉 4개 표를 정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4개씩 되어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았습니다. 방금 이렇게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좌우 비교 검증이 4개, 그 다음에 전후 비교 검증이 4개. 여기 말은 거꾸로 써놨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습을 지금부터 해서 이 8개의 표를 함께 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존감 사전검사 출발점 행동이죠. 자기 존중감 사전감 출발점 행동 4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실습을 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그 엑셀에 그동안 써 데이터 탑 메뉴에서요. 데이터 탑 메뉴에서 보면은 맨 오른쪽에 데이터 분석이 있죠. 데이터 분석을 눌러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좌우 비교 2분산이라고 했죠. 2분산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면 T검정 2분산 가정 2집단 있죠.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기 바랍니다. 등분산과 2분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학부 수준에서 이것도 좀 어려우니까 그건 여러분들 몰라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2분산을 가정하는 2집단 간의 T검정을 실시할 때는 이 공식을 선택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이걸 약격으로 2분산 T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이 공식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 막 변수 1과 변수 2의 주소가 있는데요. 변수 1은 자, 이 표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자, 변수 1이라 하면은 어떤 거냐면요. 이게 우리 4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대면 수업에 있는 학생이 변수 1에 해당됩니다. 주소가. 그 다음에 비대면이라고 하면은 출발점에서의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값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공식은 변수 1에서 변수 2의 값을 평균을 빼주는 쪽으로 공식이 적용됩니다. 그 공식은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서는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변수 1과 변수 2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 누릅니다. 누르고 나서요. 여기에서 보면은 자존감의 대면 수업이라고 그랬죠? 그래 대면 수업을 쭉 갑니다. 대면. 여기까지 지정합니다. 그럼 여기에 C2에서부터
C2에서부터 C52까지 C52까지 51명이죠. 여기 선택됐죠. 좋습니다. 확인하고 이 아래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변수 2를 지정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비대면이 시작된 2.20 여기서부터죠. 여기서 쭉 드래그 다운 해가지고 어디까지 맨 마지막에 학생까지 4.60까지 선택해줍니다. 이때 이 번호는 케이스 넘버 103 이 번호입니다. 1년 번호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확인했으면은 자 아래 버튼으로 클릭해줍니다. 자 이제 설정은 전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변수 1의 입력 범위 데이터하고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출발점 행동 이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에 공식에 투입을 해라.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값을 어디다 출력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출력 범위. 새로운 워크시트로 하면 번거로우니까 한눈에 봐야 되니까 출력 범위로 지정하고 이걸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지점, 주소를 정하라고 하는데요. 걔가 여기에 이미 마련해 놨으니까 이 지점. 2번 좌우 비교 검정 2분산 T라고 된 여기다 탁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주소가 H2가 되죠? H2 하고 눌러줍니다. 자,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 유인물로 나눠준 것에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같나요? 이쪽에. T검정 2분산 가정 두 집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평균 4.00588이 0.7068665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복잡하죠. 근데 이거 단순하게 되어 있죠. 일단은 40139만 보세요. 4005, 39 비슷하죠? 네, 그래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자기 존중감 출발점하고 대면, 비대면 써놨네요. 그것도 여러분 함께 써보도록 하죠. 여기다 자기, 여러분 함께 써보길 바라요. 자기 존중감 출발점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다는 대면, 그 다음에 변수 2가 비대면이었었죠? 비대면 이렇게 써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해보니까 어때요? 자기 존중감 출발점 대면 비대면, 자기 존중감 출발점 대면 비대면 됐죠? 자, 그러면 이 숫자들만 이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앞에서 배웠던 대로 합니다. 제가 어떤 기준 원칙이냐면 유심히 보면 평균하고 분산의 경우는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T 통계량부터 그 아래쪽으로는 소수 이하 셋째 자리까지만 산출해서 소수점 정렬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T 통계량 아래로는 소수 이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표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과 분산의 경우는 소수 이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만 표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데이터 4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셀 서식으로 갑니다. 셀 서식에서 숫자를 선택하고 소수 몇 자리라고 그랬죠? 2자리. 2까지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도 되고 엔터키를 쳐도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심플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T 통계량과 그 아래까지 여기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숫자로 가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소수야 세 번째 자리까지 확인 버튼 누르고 화면에 안 보이는데요. 확인 버튼 누르거나 또는 엔터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궁금하면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확인을 눌러도 되고 그냥 엔터키를 쳐줘도 되고. 자, 이렇게 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비교해 볼까요? 어때요? 이제 똑같이 됐죠. 401, 395, 401, 395, 071, 077, 071, 077, .299, .299, 1.984, 1.984 예, 됐네요.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공식을 모르고 있더라도 결과치는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걸 갖다가 올려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401, 395 이거 둘 간의 분산은 각각 대면의 분산은 0.71, 0.77 관측수 학생 수는 대면 수업 참여 학생 51명, 비대면 51명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점수 차이 0.06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대한 T값을 구한 것을 T 통계량이라고 해요. 0.299. 그 다음에 이것이 뭐 단측 검정, 양측 검정인데 우리는 양측 검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측 검정이라는 것은 정규 분포 곡선에 앞에서 배웠듯이 양쪽 꼬리, 그러니까 two-tailed, 이걸 영어로는 two-tail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측 검정 two-tailed probability 이렇게 한 걸 양측 검정 유의수준 확률값 probability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꼬리만 가지고 하는 것을 단측 검증이라고 원테일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디폴트 값은 통계 전문 프로그램에서는 양측 검증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우리는 양측 검증값 0.765 이 값이 0.05보다 큰가 작은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T값은 나중에 이제 표를 그릴 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어때요? 평균값만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그 표를 그릴 때 이와 같이 여기 뭐 평균 있죠? 이때 이 평균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것은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제곱근을 씌우게 되면 그 값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후 비교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설명만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그래요. 연관되는 표로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401395가 있잖아요. 401395예요. 그 다음에 이 표준편차 0.84는 0.71라는 분산의 제곱근을 씌우게 되면 0.84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0.77의 제곱근을 씌우면은 그것이 0.88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출발점에서 자존감에 비교를 해보고 여기에 있는 이 0.299는 여기에다 쓰면 되겠죠. 0.299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T값, 양측검정 T값 0.765는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0.765 값이 0.05보다 커버리기 때문에 별을 붙이지 못하고 non significant다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분석된 결과가 표를 그릴 때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겠죠? 관측수 51, 51은 여기 51, 51 이렇게 쓰는 거고 51, 51 이게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현재 그 수업 방식에 따른 학습 강화 요인의 좌우 비교 검정의 첫 번째 행위에 해당되는 출발점 행동 검사 시기 여기에 관한 검증에 대한 이 데이터가 첫 번째 이 표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표이니까 이번에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기 존중감 도착점 행동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439하고 397 사이 2번 이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평균 점수하고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51명의 평균 점수의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그래서 이 점수 차이에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앞에서 한 거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데이터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T검정 2분산 가정 두 집단 그대로 놔두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변수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자동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냥 원시적으로 일단 하고 나중에 자동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52까지 여기까지가 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죠. 이렇게 선택하고 이 아래 이동 화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변수 2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인데요. 비대면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여기서부터 3.35부터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5.0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해줍니다. 확인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전부가 D 계열이면 됩니다. D 2에서 52, 53에서 103 연결되면 알 수가 있게 중복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디다가 그럼 이 결과를 표시할 건가 라고 했을 때 요거 아래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요 바로 아래 칸인 여기를 선택해줘요. 칸을 전략하기 위해서 여기다 해줘도 되고요. 한 칸 띄워줘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할까요? 한 칸 띄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또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앞에 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레이블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레이블이냐면요. 여기에 시간 관계상 이렇게 쭉 이걸 그냥 쭉 3개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그냥 쭉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복사가 돼요.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되겠죠? 출발점을 도착점이라고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자기 존중감 도착점 대면 비대면 이렇게 레이블을 바꿔주고요. 나중에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다음에 이 4개를 숫자를 또 어떻게 한 다음에 4개를 선택하고 셀서식인가요? 아니네. 아이고 잠깐만요. 자, 4개를 선택합니다. 메모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선택하고 메모 삭제할게요. 미안합니다. 선택하고 셀 서식으로 갑니다. 셀 서식에서요. 숫자로 가서 소수 2자리라고 그랬죠. 확인 눌러줍니다.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 4개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또 셀 서식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가서 이번에는 세 자리로 가주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깔끔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잠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부분, 2번,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한 건 439하고 397, 439, 397 나왔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사는 .48, .77, 그리고 t값이 .2709인데요. 이 값에 대한 양측 검증의 유의수준 확률값, 제가 앞에서 two-tailed probability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이 확률값이 0.008이에요. 이것이 0.05보다 먼저 작은가 확인해 보니까 작아요. 그러면 0.01보다도 작은가 확인해 보니까 또 작아요. 0.01보다도. 그러하기 때문에 1% 수준에서 고도로 유의하였다라고 하면서 별 2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4.39는 3.97보다도 큰 값을 갖는데 이 차이에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게 통계적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말로 풀어보면 대면 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에서 자존감을 좀 더 키워주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다시 그 데이터를 가져서 이걸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앞에서도 설명을 하였듯이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도착점입니다. 자존감 도착점. 자존감 도착점인데 이렇게 보면은 자, 자존감의 도착점이죠. 이걸 보면은 여기에서 439, 397, 439, 397이에요. 그 다음 표준면체 .69는 분산 .48을 제곱권 씌우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88은 .17 제곱권 쓰이면 된다고 했어요. t값 2.709로 이 값을 가져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007 이것은 여기서 008로 되어 있는데 반올림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0.01보다 둘 다 작아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다 쓰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문제 해결렬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검증하는 쪽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는 이제 문제 해결력과 관련된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보면 문제 해결력 전후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 전은 294하고 330을 검증할 거고 문제 해결력 후 데이터를 가지고는 416과 317 간의 점수 차이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데이터를 이쪽으로 가서요. 데이터를 누릅니다. 누르고 데이터 분석으로 가고요. 똑같이 그대로 이분산 가정 두 집단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누릅니다. 여기서도 문제 해결 전 출발점이니까 어디까지? 52번 52번이 비대면 여기까지죠. 선택해줍니다. 2에서 52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 2입니다. 변수 2 같은 경우는 비대면부터니까 여기 이 데이터를 비대면 여기서부터 내요. 400부터 315까지 이렇게 선택합니다. 됐네요. 여기서 두 개 다 왜냐면 2가 여기서 보면은 문제 해결 출발점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 계열로 다 되어 있는 알파벳이 E 필드, E 필드, E 필드, E 필드, 252, 53, 103 다 이어져 있죠.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은 자, 이번에는 자, 출력 범위를 이거 아래다가 해줘야 되겠죠. 여기처럼 한 칸씩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또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H30 이쪽에서 알아서 들어가 준다는 거죠. 클릭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또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는 자존감이나 문제 해결력인데 이거하고 레이블이 비슷하니까 이걸 복사하도록 할게요.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이기. 자, 이렇게 해주니까 아이고 자기 존중감 출발점이 가끔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기 존중감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기 존중감이 아니라 뭐였어요? 문제 해결력 출발점에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앞에서 마찬가지로 자릿수 빨리 바꿔줘야 되겠죠. 이거 아닌데. 자, 그러면은 이 값에 대해서도 선택한 다음에 자릿수를 바꿔야 되겠죠? 셀 서식으로 가서요. 숫자로 가서 두 자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숫자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셀 서식으로 가서
숫자로 하고 두 자리, 세 자리, 여기 세 자리로 하기로 했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서 한번 또 우리가 비교를 해 보도록 할까요? 비교를 해보면 이거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면은 현재 문제 해결력의 출발점이 294330, 294330 들어왔습니다. 자, 확인했고 분산의 경우는 놔두는데 여기 보면은 별 하나가 붙었죠. 이것은 양측 검증의 확률과 P가 0.014예요. 이것은 0.05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0.01보다는 조금 커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다라고 해서 별을 하나만 붙여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볼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문제 해결력 출발점 294330, 294330이죠? 여기에 있는 62하고 70은 여기에 있는 57하고 52를 제곱근을 씌워주면 62하고 70이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값은 마이너스 2.493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2.493 나왔죠? 이것은 평균의 차이가 비대면이 대면보다 더 높았을 때 대면 내 점수 평균 2.94에서 3.30을 빼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평균의 차이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T값도 함께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T검정에서는 평균의 차이하고 T값에서 부호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절대값이 중요하다. 0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는가 평균의 차이가. 그러면 멀어질수록 T값 또한 0으로부터 많이 멀어지도록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T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의차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T값이 0에 가까울수록 유의차가 없을 확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0.014는 0.01보다 크고 0.05보다 작기 때문에 별 하나 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다라는 에스터리스크 한 개가 부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좌우 비교의 마지막인 문제 해결 능력의 도착점 행동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서 416하고 317에 대한 비교 검증 실습을 해봅니다. 자, 그것은 여기에 쭉 올라가 보면 문제 해결 능력 사후 검사니까 도착점 행동 여기 쭉 F입니다. F 계열을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누르고요. 데이터 분석 들어가서 2분산 가정 두 집단은 동일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게 귀찮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문제 해결 후에 여기에서 E 대신에 F로만 다 바꿔주면 돼. 근데 이게 잘못하면 오류가 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직접 하라고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해보죠. 조심스럽게 F 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막 이상하게 써져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원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F에서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F 대면 수업을 선택해 줍니다. 근데 난리가 났죠? 예, 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다 지우고 깨끗하게 지우고 대면 52번 케이스 넘버 52번까지입니다. 대면 자, 이렇게 하고 내려갑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53번부터 F에서 103번까지 선택하고 내려갑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마찬가지 출력 범위도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디 정도 한 칸 띄고 해주기로 했죠. 여기를 선택하고 내려갑니다. 그럼 모든 준비가 됐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또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확인해 보니까 빨리 가져와 보니 어때요? 확인해 봅시다. 415, 317, 415, 317 비슷하죠? 예. 그리고 여기에 T값을 보니까 T값이 7.5 어마어마합니다. 검정값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의 마이너스 11이라는 것은 1.83이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소수점 전환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빨리 그럼 이것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셀 서식으로 가서요. 숫자 두 자리, 소수야 두 자리로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셀 서식으로 가서요. 셀 서식으로 가서 숫자로 해서 소수야 세 자리로 놓고 확인 눌러 볼게요.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2의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없어졌죠? 예,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뭐 마음의 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통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다 갖다 놓고요. 얘는 또 이쪽에 한번 갖다 놔 볼게요. 이렇게 놔 볼게요. 자, 그래 놓고 보면은 현재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416, 317.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416, 317이에요. 여기 보면 표준 편차 있고
관측수 51, 51 있고 다 이상이 없군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586 여기에 보면 7.586. 그 다음에 확률값 P, 양측검정 확률값 P 0.000 여기 0.000 0.01보다 작기 때문에 에스터리스크가 2개, 별표 2개 1% 수준에서 고도로 유의하다. 즉 다시 말해서 4.16과 3.17 차이의 점수 차이는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역시 비대면 수업보다도 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신장시켜 줄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어떻습니까? 좌우 비교 검정 4개를 다 마쳤습니다. 4개라 하면 하나, 둘, 셋, 4개. 좌우 검정 4개를 다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거에 이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는 전후 이렇게 하나, 13 하나, 둘, 셋, 4개 반복하는 전후 비교 검증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3번, 1번, 3번과 같은 전후 비교는 여기에 이쪽에다가 표를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쌍체 비교 요거만, 요 단어, 쌍체 비교라는 단어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길 바래요. 먼저 그러면 40이라고 439를 비교하는 이것은 쌍체 비교를 어떻게 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데이터 메뉴 누르고요. 데이터 분석으로 가서 이번에는 보니까 여기 T검정 쌍체 비교라고 되어 있죠. 이 공식을 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와 같이 나오는데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전후 비교인데 어떤 거에 대한 전후 비교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대면 수업에 대한 전후 비교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면 수업에 대한 전후 비교니까 전과 후의 비교, 자존감 전과 후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눌러줘요. 눌러주고 나서 쭉 가서 자존감의 대면 수업의 51개 데이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것이 쌍체 비교의 첫 번째 변수에 해당되고요. 자, 두 번째 변수도 지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는 아래로 갔는데 자존감 후입니다. 전후 비교니까 출발점과 이번에 변수 2는 도착점으로 가야 되겠죠? 요걸 선택해 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부터 눌러줘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출력 범위는 여기 누르고요. 어디냐면은 볼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클릭하고 이 아래로 출력을 해주라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쌍체 비교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들 숫자를 바꿔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그 자료를 보면은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와 같이 돼 있어요. 보면은 자기 존중감 대면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자기 존중감 대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보니까 이쪽에는 또 출발점하고 도착점으로 바뀌어 있죠. 여기를 출발점이라고 써주고요. 여기를 도착점. 자, 이번에는 여기는 도착점입니다. 레이블을 달아놔야 나중에 하나로 표를 볼 때 헷갈리지가 않겠죠? 이렇게 레이블을 바꿔주고요. 그럼 여기는 좌우 비교에서는 자기 존중감의 출발점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했는데 여기서는 자기 존중감의 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기 존중감 존중 오타가 났네요. 자기 존중감을 출발점과 도착점 전후 비교한다는 거죠. 자, 숫자를 또 빨리 바꿔봐야 한눈에 숫자가 들어오겠죠. 셀 서식으로 가서 숫자에 2자리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또 2-06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셀 서식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숫자에 3자리 해줍니다. 그러면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요.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번 실제 표하고 비교해 봅니다. 얘하고 이걸 또 앞으로 가서 이번 전후 비교니까 이걸 한번 같이 봐볼까요? 전후 비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비교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급하게 화면 여러 개를 겹쳐서 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 양해 바랍니다. 자, 전후 비교 검정 13인데요. 가장 먼저 1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의 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출발점과 도착점 비교 401, 439. 그 다음에 .88.88은
여기는 점 7하나. 표준 편차 입력이 좀 뭔가 제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입력 과정에서 점 88이 또 같을 수가 없겠죠. 점 71을 제곱근을 씌우면 점 88인데, 점 48을 제곱근을 씌우면은 이건 조금 작아지겠죠. 이 부분에는 오류인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자, t 값을 보니까, 설명을 잘못했군요. 이 84하고 69입니다. 예, 정확합니다. 84. 예, 죄송합니다. 분산 점 71의 제곱근을 씌우면 8.84고요. 분산 점 48을 제곱근을 씌우면 점 69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평균의 차이는 도착점에서 0.38 정도가 더 컸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t값을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4.946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왔네요. 그리고 양측 검증의 확률값 p를 보니까 0.000이에요. 0.000. 이 또한 0.01보다 작기 때문에 에스터리스크가 두 개가 붙었어요. 1% 수준에서 고도로 유의하였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 표와 함께 봐보면요. 이 표와 함께 봐보면 처음에 401하고 439를 검증을 했어요. 별 하나가 붙었죠? 별 하나가 붙었고 별 하나가 아니라 잠깐만요. 별 두 개가 돼야 되는데 별 하나가 이것도 수정이 필요하겠네. 별 두 개 해야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강의 노트를 보낼 땐 이거 수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별 두 개, 그냥 1% 수준이니까 여기가 별 두 개가 돼야 되겠죠. 예,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401, 439, 401, 439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 부분 395와 397을 전 3번 전후 비교 검증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의 출발점과 도착점. 정확하게 말하면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기 존중감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비교 검증하는 3번 이 부분의 검증 실습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 메뉴를 선택하고 분석을 누릅니다. 그리고 쌍체 비교 그대로 확인해 주고요. 이번에는 변수 1의 입력을 비대면에 참여한 학생이니까 쭉 다운해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53번 케이스 비대면 이 학생들을 선택해 줍니다. 자기 존중감이죠. 자기 존중감의 비대면 학생의 데이터 이걸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변수 2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자존감 비대면 학생들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눌러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존감 출발점이고 도착점인데 앞에 51명은 대면, 뒤에 51명은 비대면이니까 뒤쪽. 그러니까 확인합니다. C하고 D, 출발점에서는 C가 되고 도착점은 D가 되죠. 그러니까 출발점에는 CC, 도착점 DD, 그 다음에 53, 103, 53, 103. 예, 맞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걸 꼭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출력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출력 범위를 누릅니다. 이때는 여기에서 했으니까 여기다가 눌러줘야 되겠네요. 여기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줄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 밀릴 것 같으니까 이것은 빈칸 없이 계속 붙여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누릅니다. 준비됐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기는 자기 존중감 비대면 이렇게 해주고요. 비대면 여기에서는 출발점 해주고 여기에서는 도착점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 숫자들을 빨리 소수점 셀 서식을 눌러가지고 소수점 두 자리로 빨리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5개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숫자로 세 자리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또 이번에는 어떤 걸 하느냐 하면은 이제 볼까요? 이 부분 대면 수업, 문제 해결력의 대면 수업의 전후 비교입니다. 문제 해결력의 대면 수업의 전후 비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문제 해결력의 대면 수업의 전후 비교입니다. 그래서 대면 앞에 있는 2번부터 52번까지의 영역을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데이터 더블 클릭하고요. 데이터 분석으로 가서 쌍체 비교는 그대로 놔두고 첫 번째 지정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입니다. 문제 해결 대면 수업이니까 여기서부터입니다. 53번까지. 맞나요? 52번까지군요. 선택하고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사후 대면 수업의 도착점 행동이니까 대면까지 어디까지죠? 대면 여기까지네요. 392까지 확인.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출력 범위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래다가 여기다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또 들어왔죠? 쌍체 비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자기 존중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문제 해결력 대면입니다. 대면. 문제 해결력 대면. 그 다음에 출발점, 여기는 도착점. 이렇게 빨리 수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값을 어떻게 바꾼다? 셀 서식에서 숫자 소수야 둘째 자리까지 하라고 그랬죠? 하나, 둘, 확인. 그 다음에 이것들은 셀 서식에서 소수 이하 셋째 자리까지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확인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네요. 이것도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눌러볼까요?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비교해 보면 문제 해결력 대면에서 294416이에요. 294416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확률값이 보니까 마이너스 8.186, 마이너스 8.186, 유의수준 확률값도 0.000, 0.000, 그래서 별 두 개가 붙었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했고, 이것이 아까 그 표에서 보면 이 부분입니다. 대면 수업 294416, 여기도 별 두 개가 그래서 붙었군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누르고요. 데이터를 누릅니다. 데이터 분석. 그리고 나서 쌍체 비교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어떤 걸 할 거냐 하면은 방금 확인하였듯이 요거만 하면 됩니다. 문제 해결력에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의 전후 비교만 하면 됩니다. 비대면 학생이라는 것만 명심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비대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력이니까 쭉 내려가서 비대면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착점 행동 비대면 학생들의 도착점이 F에 해당되겠죠? F의 비대면 3.85부터 2.85까지 선택했습니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출력 범위를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 범위는 또 바로 여기다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L44에다가 넣겠다. 모든 준비가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력 비대면이라고 써주시고요. 여기에다가는 출발점, 여기에다는 도착점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은 마찬가지로 숫자를 소수점 빨리 정렬해야 한눈에 보이겠죠? 선택하고 셀 서식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숫자 두 자리 확인. 그 다음에 여기는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요. 숫자 세 자리 확인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비교를 해볼까요? 보면은 우리는 바로 330317을 검정했거든요. 330317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T값이 2.696, 그 다음에 유의수준이 0.010, 여기에 유의수준 P값 0.010, T값 2.696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증경 이 경우 0.010인데 정확하게 0.010이 됐어요. 이것은 0.05보다는 작지만 0.01보다 크진 않아요. 같은 거죠. 같은 것은 5%에 포함시킵니다. 오른쪽으로. 그래서 별 하나만 붙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아슬아슬하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검정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8개 표를 가지고 이게 검정 하나, 화살표가 8개가 있죠. 그래서 8번의 T검정을 하는데 이렇게 뭡니까? 좌우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 전후 비교는
paired sample t 테스트 대응표본 t 검정. 근데 여기서는 쌍체 비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분산 가정 t 검정이다 이렇게 이분산 t 검정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이런 어떤 통계 자료를 만드는 표 1과 같은 이러한 그림을 압축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또 다시 말하면 방금 보여준 것처럼 이와 같은 표를 두 개를 만드는 거죠. 하나는 이거였어요. 좌우 비교 검증, 하나는 전후 비교 검증. 그래서 좌우 비교 검증하고 전후 비교 검증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표 1, 이 세 개를 그려주면 모든 실습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도 이 표 1, 2, 3 세 개만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미 제가 설명을 했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실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하다 비대면 수업도 하기도 하고 해서 어수선하게 지나갔어요. 근데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나고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과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사이에서 학생들이 학업 성취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정도의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습 강화 요인으로는 자존감과 문제 해결력을 선정하고 비교 대상의 학생은 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과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본 결과 자존감에서는 출발점에서 비슷하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비대면 수업에서는 그 효과가 없는 걸로 자존감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나타난 반면 대면 수업에서는 자존감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걸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비교해 보니까 비대면 학생들에 비해서 대면 학생들의 자존감 1번하고 2번에서 4.39가 4.01보다 4.39가 3.97보다 큰 쪽으로 1% 수준에서 고도로 유의하였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대면보다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문제 해결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 해결력에서는 똑같은 방식을 보는데 심상치 않은 게 여기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출발점에서 두 비교하려는 집단 간에 유의차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유의차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자존감에서 대면 수업이 비대면보다도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결과가 나온 쪽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조금 자존감은 대면 수업이 그래도 유의차는 없었지만 조금 높았어요. 0.06 정도.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오히려 비대면 수업의 출발점에서 비대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이 높은 상태에서 출발이 됐어요. 여기 대면 수업보다도.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역전이 됐어요. 엄청나게 역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 집단이 유의차가 없으면 좋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면 수업에 초점을 맞추고 비교 집단을 비대면 수업이라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이때는 오히려 출발점에서 비대면 수업의 학생의 문제 해결력이 높게 출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걸 역전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의차가 없거나 오히려 비교 집단이 주 집단 또는 실험 집단에 비해서 높은 쪽으로 유의차가 있는 경우는 실험 연구 설계에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근데 모든 구간에서 다 유의차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연구의 패턴인데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대면 수업의 경우는 1% 수준에서 고도로 유의한 반면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력을 높여줄 수 있긴 있는데 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따라서 비대면이나 대면 수업 모두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비대면보다 대면 수업의 효과가 좀 더 큰 것 같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착점에서 문제 해결력을 비교를 해봐도 대면 수업 학생이 비대면 수업에 참여 학생에 비해서 1% 수준에서 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도 정리해본 문제 해결력을 어느 정도 키워줄 수는 있지만 대면 수업은 그보다도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게 문제 해결력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검정을 통해서 두 집단 또는 두 점수 간의 비교 검정을 해보는 실습을 엑셀을 가지고도 해봤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공한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표 1과 2와 3을 그린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데이터를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에 관점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제출하면은 그걸로서 수업이 종료되는 걸로 하겠습니다.